자, 일단 이 시가 어떤 특정 연에 구애받지 않고 약간 줄글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적 요소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형식상의 어떤 특징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자유시 또는 현대시를 보면 연의 구분이 있죠. 자, 연의 구분이 있는데 이 시는 연의 구분이 보이지 않고 줄글 양식으로 쭉 풀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과연 백석 시인이 이 시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제목을 통해서 봤을 때 바람벽은 바람벽인데 흰색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벽은 벽인데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벽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겠죠. 자, 그래서 그 가상의 어떤 벽을 나름대로 상상 속에서 그려내면서 그 벽이 또 흰색이라고 했어요. 바람으로 벽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데 만약 바람으로 벽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벽이 흰색 빛깔을 띈다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흰색 벽에 어떤 대상들이 비춰지거든요. 그 비춰지는 대상들의 백석 시인이 연상작용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림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어떤 나의 어떤 체험들 또는 그 체험에 얽힌 어떤 화자 자신만의 어떤 상념들, 자, 이런 부분들을 진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시된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라고 있어요. 자, 이 좁은 방이라는 것은 화자가 거처하는 공간이겠죠. 자, 화자가 거주하는 공간, 거처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흰 바람벽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방이 벽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상의 어떤 벽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흰 벽 또는 가상의 벽에 무엇이 비춰졌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흰 바람벽은 여기에서 자,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바람벽에 비친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화자의 어떤 내면 또는 정서, 감정 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자의 내면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쓸쓸하다. 자, 화자가 적막한 방에 혼자 앉아서 자, 흰 바람벽에 비친 사물들을 관찰하는데 자, 관찰 과정에서 적막할 뿐만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쓸쓸하고 고요한 자, 그런 어떤 심적 정서가 감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된 정서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이다. 이 시의 주된 정서이다. 무엇이 쓸쓸함의 정서가? 자, 그러한 어떤 정서만이 감돈다. 자,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그래서 그 바람벽에 비치우는 어떤 소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희미한 15촉 전등, 자, 그 전등이 지치운 불빛, 이 소재들이 중요하죠. 자, 지치운 불빛, 불빛이 지쳤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자, 이러한 어떤 소재들이 자, 쓸쓸한 외로움이 어떤 감정을 심어한다는 거죠. 자, 화자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점점 더 심어한다.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형성하였다. 자, 그래서 평소에 화자가 살아가는 어떤 삶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데 자, 방 안에 들어와 봤더니 이러한 어떤 소재들, 그러한 15촉의 전등의 어떤 불빛, 자, 그리고 화자의 어떤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 그 가난한 삶 속에서 비친 그 어두운 그림자, 자, 그런 어떤 소재들이 화자의 스스로의 어떤 삶이 좀 더 어둡고 또 그리고 또 쓸쓸하고 또 혼자 있기 때문에 적막한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을 점점 더 부각하고 있다 또는 심화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보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자, 좁은 방 또는 15촉의 전등, 형광등이 아니라 그냥 15촉의 어떤 전등, 그 다음에 다 낡은 셔츠, 자, 이런 것들이
가난한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삶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방 한가운데 앉아서 상념에 잠겨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자.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자, 먹고 싶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상상 속으로만 자, 이런 어떤 소망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따끈한 술 한 잔 먹고 싶다. 이런 어떤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소박한 소망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현재의 어떤 외롭고 쓸쓸한 또는 적막한 공간에 있는 고요의 어떤 정서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미지가 상반됐다는 것은 뭐 그런 어떤 정서의 어떤 상반을 드러내기보다는 여기 상반된 이미지라고 했죠. 자, 위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어떤 심정이라고 해서 약간 차갑고 적막한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잖아요. 자, 위에서 전체적으로 자, 차가운 이미지 또는 어두운 이미지. 자,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를 지금 형성화했는데, 자, 아래에 따끈한 감주 있죠.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따뜻한 이미지죠. 따뜻한 밝은 이미지죠. 이미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어떤 상반과 대비가 지금 보인다는 거죠. 자, 상반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적막과 고요 또는 어두운 어떤 화자의 어떤 내면 심리를 깨뜨리기 위한 어떤 소재로 따끈한 감주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 감주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화자가. 자, 그래서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그런 어떤 감주를 먹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고요와 적막 속에 휩싸인 화자가 상념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상념에 잠기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자, 흰 바람벽을 보며 든 외로운 어떤 생각들을 제시했고 그 외로운 생각에 이어서 이어지는 상념들이 어떤 상념들인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라고 해서 시상 전환의 표지예요. 자, 그런데 그 흰 바람벽에 어떤 소재들이 비춰졌느냐? 자, 라고 봤더니 자, 이 흰 바람벽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지금 비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비춰진 소재가 가난한 늙은 어머니예요. 자, 화자에게도 당연히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과거의 어떤 어머니인데 그 과거의 어머니가 비춰진다. 비춰진다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현재 화자가 가장 갈구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화자가 가장 갈구하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가 가장 벽에 먼저 비춰진 것은 어머니를 가장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화자의 내면 심리의 어떤 표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고, 네,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한 추운 날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과거 어머니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흰 바람벽에 비춰졌는데, 자, 그 어머니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었냐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 김장을 하는 모습이죠. 자, 무와 배추를 씻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인데, 자, 그 어머니 희생적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 희생적인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자, 그리고 자, 누가 또 비춰지냐면, 자,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려진다. 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벽에 비춰졌는데, 자, 이것들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들이에요. 화자가 외로움 속에서 그리워하는 또는 갈구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은 화자로 하여금 외로움의 감정을 더욱더 심화하게 한다. 자, 그래서 현재 외로운데, 자, 이런 대상들이 자, 바람벽에 비춰짐으로써 오히려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외로움을 점차 심화하는 어떤
역할로 기능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과거 내가 그리워했던 이 대상들이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모습까지도 내가 갈구하고 그리워한 어떤 상황 장면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일상적 삶의 모습. 자,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자, 그래서 과거 그리웠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 형상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흰 바람벽을 보며 그리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어떤 장면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시상 전환의 표지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로 또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자, 시상 전환의 표지 또 한번 쓰였습니다.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요. 흰 바람벽에 내가 그리워하고 또 내가 갈구하는 대상들의 모습이 형상화되다가 이번에는 그러한 어떤 형상화된 존재들이 아니라 글자들이 지나가요. 자,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지, 어떤 글자들이 그 흰 바람벽에 비추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또 봐야 되고, 그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런 어떤 문구들이 흰 바람벽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렇게 자, 삶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삶이 결정되어서 내가 태어났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난하게 내가 살도록 태어났다. 자,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는 거죠. 둘 다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내가 그런 어떤 고고한 어떤 마음을 지닌 채 자,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현재 자신의 외롭고 쓸쓸하고 자, 고결하면서도 외로운 어떤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내가 이러한 어떤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한 주어진 어떤 운명과 삶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운명적 삶, 운명론적 어떤 삶의 자세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삶의 자세인데 자, 화자의 운명론적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화자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자, 계속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은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다고 했지만 자, 그와 동시에 나의 삶에는 어떤 요소들도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 자, 그 다음에 호젓한 그런 어떤 사랑과 슬픔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의 삶에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뜨거운 것 또는 호젓한 것 또는 사랑 또는 슬픔 이런 어떤 부정과 긍정의 어떤 감정과 정서들이 나의 삶을 감싸고 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화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식과 운명론적 체념이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인식과 그 운명론적 체념이 잘 드러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자,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적 체념.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자, 적막하고 외롭고 자, 고결한 어떤 슬픔을 가진 존재이지만 내가 이런 어떤 삶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자, 거기에 울력이라고 해서 각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한다 라고 돼 있죠. 자,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벽에 형상화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상상 속으로 상념에 잠긴 채 벽에 보이는 듯하다 라고 화자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고요. 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젠가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것들을 창조주가 만들어냈다라는 어떤 인식하에 그런 어떤 모든 운명과 자 그런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자, 나는 이렇게 운명지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요소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는 자세를 다시 한번 드러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운명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체념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위로와 극복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정신적 고결을 잃지 않고자 한다. 아까 외롭고 쓸쓸하지만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말한 고결함입니다. 정신적 고결. 자, 그런 어떤 정신적 고결과 순수성을 잃지 않은 채 그런 적막과 고요와 외로움을 모두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시어의 나열이 또 다른 의미를 줘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자,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렐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나도 좀 불우하고 가난하지만 자,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신적 순수와 고결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급된 사물들이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초생딸, 여기 또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그리고 프랑시스,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어떤 대상들과 인물들, 과거의 어떤 인물들이 자, 모두 정신적 고결, 순수함을 추구한 인물들이다 또는 대상들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롭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이다 또는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동일시하고 있다. 자, 외롭고 순수한 영혼. 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연의 풍물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실존, 자, 인간이 실존을 노래한다. 실존이라는 것은 내가 왜 존재하느냐, 또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어떤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탐구해 나간 어떤 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고 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탐구한 어떤 학자들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시스 잼, 그다음에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와 자신을 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위로와 극복의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위로와 극복 의지. 야,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온 게 아니야.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온 게 아니야. 과거의 어떤 학자들을 보면 실존을 탐구하면서 끊임없이 외로움 속에서 그러한 어떤 탄생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 탄생한 의미,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학자들도 있었어. 나도 그러한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외롭지만 실존을 탐구하면서 자, 고결한 어떤 순수성과 자, 삶의 어떤 의지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어떤
흰 바람벽에 비친 어떤 과거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글자들에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탐구해보고, 자 그 의미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 라는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긍정과, 자 그리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어떤 의지적 자세를 드러낸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이고 난해한 시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백석 시인이 설정한 화자는 그러한 어떤 삶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자 나의 어떤 삶을 좀 긍정적으로 좀 사고의 전환을 꾀하면서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이 시는 가난하면서도 삶 속에서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어떤 자세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방금 말했듯이 가난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정신적인 순수와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를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신적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자 전체적으로 이 시가 또한 감각적 이미지, 자 감각적 이미지라는 것은 자 벽에 비친 흰 벽에 비친 어떤 대상들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글자들을 눈에 보이듯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감각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활용. 자 그리고 시적 화자의 내면 인식과 삶을 성찰한 내용. 흰 바람벽을 매개로 형성화했다. 흰 바람벽에 비친 과거에 그리워하는 대상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어떤 글자들에서 자신이 어떤 삶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 다음 학습활동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원래 여러분이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흰 바람벽에 비친 다음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 자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 어두운 그림자, 다 부정적인 어떤 대상들인데, 자 그것에 대한 화자의 어떤 감정과 정서의 어떤 상태를 제시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지쳤다, 어둡다 이런 어떤 것들이 방 안에 혼자 쓸쓸히 외롭게 거처하고 있는 화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보듯이 피로감을 조명한다. 자 지쳤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낡은 무명사스의 어두운 그림자, 가난한 생활, 낡았다고 했으니까 나타낸 소재에 따라서 이들은 화자의 심리가 외롭고 쓸쓸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다. 피로감, 가난한 생활. 자 그리고 가난한 늙은 어머니,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은 흰 바람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 내가
과거의 어떤 삶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가장 그리웠던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 내 사랑했던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더라. 자, 그런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데, 그런 어떤 모습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강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가난한 늙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은 현재 부재하는, 현재 내 옆에 없는 존재들이란 거죠. 현재 내 옆에 없는 존재로 이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움이 어떤 정서? 간절한 그리움이 어떤 정서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흰 바람벽에 비친 글자들에 반영된 화자의 내면의식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가득 찬다. 자, 무엇으로 가득 찬다? 자, 하늘은 이 세상을부터 만드신 것이다. 이런 어떤 구절에 잘 드러나 있었죠. 나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자, 그 다음에 높고 쓸쓸하고, 자,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고, 자,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은 뜨거운 곳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 자체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운명론적 체념의 자세, 받아들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려는 삶의 태도. 자,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운명론적 삶의 자세, 받아들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다, 창조하다. 이 부분도 있었죠.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가난하고 외롭지만 고결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자기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했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죠. 자,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 고결함을 잃지 않, 깨끗함, 순수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어요.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금 나열된 시어들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말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시어들의 공통점은, 자, 외롭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이다. 또는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들과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 강조했었죠 아까? 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이고, 자, 이들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자, 뭐예요? 순수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자 한다. 실존을 탐구하면서 외롭지만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순수하고, 자,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한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자, 공부를 하면 되겠고, 3번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삭제하세요.